2026 학년도 수능 연교교재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3강입니다. 인문예술 3강. 이거 뭐 설명문이죠. 설명문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내용이 어렵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낯선 그 단어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죠? 뭐 흘린 기둥, 뭐 통형 기둥, 미늘린 기둥, 베을린 기둥, 귀기둥, 귀소씀, 안 쏠림, 그죠? 이런 거. 뭐 조로, 석가래, 홀치기, 뭐, 공포, 다포식, 주심포식, 뭐, 간포, 주상포, 이런 거, 그죠? 주르륵 쏟아지잖아, 정보가. 그죠? 이럴 때 이제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뭐, 그 정보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많은 정보들이 주르륵 쏟아질 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까? 뭐, 그런 거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이런 건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내용이 아주 그냥 단순하고, 정보들만 쭉 쏟아내는 이런 글은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안 나와요. 뭐,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나오지. 이 정보들 주르륵 쏟아내는 게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모의고사 같은데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그냥 그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 위치가 어디냐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것만 기록해 놓으면 돼.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물으면 돌아와서,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위치를 찾아내 가지고 내용 일치 이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 뭐 여기는 뭐 형식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붕, 기둥, 공포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기둥에 대한 얘기, 기둥에 대한 얘기. 여기 이제 지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에 대한 얘기는 이쪽 부분. 끝까지 공포, 요까지 공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하는 거, 변화가 나타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좀 쉽고, 쉬운 대신에 다만 이제 정보들, 낯선 단어들을 주로 쏟아낼 때,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어차피 내용 일치 문제일 거니까. 그런 거 연습하기 좋다. 내용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도 어려운 것도 없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주로룩 전부 다 단순 내용 일치고. 4분, 5분도 적용 추론도 마찬가지. 추론 안 들어가고 그냥 내용 일치입니다. 단순 내용 일치예요. 6번 오비고, 그죠? 그렇다.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해설을 할 필요도 없죠. 그죠? 봅시다. 그래도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이제 큰 지붕, 이를 받치는 기둥, 그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공포.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얹어놓은 거죠, 그죠? 요 사이에 끼는 거, 여기 이제 공포로 한다. 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붕과 이제 기둥 사이에 요 사이에 끼는 거 이게 이제 공포란 이래 보면 되네. 그죠? 이 지우개가 공포죠. 지우개가 공포입니다. 그죠? 그런 거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한다. 미적인 효과. 이제 기능도 잘 하도록 하고 미적인 효과까지 드러내도록 노력했다.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너무 변형시키지 않고 자연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려고.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가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둥의 굵기는 이제 기둥의 얘기를 합니다. 기둥 굵기에 대한 얘기하고 여기 이제 기둥의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둥 굵기는 어, 집의 이제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의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 기둥의 굵기가 일정해 통형 기둥. 그러니까 위아래가 기둥이 일정하다고, 그죠? 통형 쭉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통형 기둥. 그다음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 뭐 배흘림, 민흘림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굵기가 달라. 그러니까 기둥이 이제 원래 통일자로 된 거를 이제 통형 기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래로 갈수록 커지면은 뭐 아래로 갈수록 커지면 뭐 아래로 그런 건 없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있네. 미늘린 기둥, 그죠? 기둥 뿌리가 이제 밑부분이 가장 굵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경우, 민흘림 기둥. 그다음에 중간이 볼록하고, 그죠? 위아래가 이제 가는 거, 배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배 흘린 기둥 이렇게 한대요. 봅시다. 하여튼 결정하는데 통형 기둥과 이제 그 높이에 따라 이제 굵기가 다른데 흘린 기둥으로 나눈다. 통형 기둥,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흘림 기둥 이런 거 이제 표시해 놓고
문제에서 물으면 찾는 거지. 아, 기둥에 어떤 뭐 굵기 얘기가 나오면 여기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흘림 기둥 하는데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이 좁아 보인다. 그러니까 통형 기둥 일자일 경우에 위아래 중간 굵기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이 좀 좁아 보이겠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흘린 기둥을 하는데 흘린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죠. 중간에 배가 볼록하니까 그죠? 흘린 기둥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린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흘린 기둥은 기둥의 이건 이제 배흘린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둥의 이제 윗부분이 기둥머리가 가늘고 아랫부분이 좀 굵은 위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산처럼 생긴 거죠. 그런 기둥뿌리가 이제 기둥뿌리가 이제 가장 굵은 밑부분이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민흘린 기둥과 기둥의 중앙부가 배 부분 그죠. 그러니까 위 끝과 아래 끝은 조금 가늘고 중간이 이제 볼록한 거 그런 기둥. 기둥의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이제 줄어드는 배열린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이제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요거는 이제 그 기둥의 어떤 굵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죠? 요건 요 부분에서는 기둥의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기둥이 이제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각각 기둥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높이로 세우면은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인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짧아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건물의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양끝 부분이 이제 짧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쭉 처져 보인다. 이 때문에 그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여서 일부러 이제 높여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지붕이 이렇게 솟아오르겠지, 그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솟아버리겠지, 그죠? 양쪽을 기둥을 높여버리니까. 그죠? 높여 설치하는데 이를 이제 귀솟음이라고 한다. 귀솟음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고 뭐 날개가 확 그죠? 펼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주어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어떤 귀기둥, 그 모서리에 있는 기둥이 이제 귀기둥이라 부르네요. 양쪽에 높인 거 그죠? 귀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높였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겠지. 귀솟음을 통해서 이러한 치마가 발생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기둥과 높이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그죠?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쭉 처진다 하더라도 높여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좀 내려와도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기둥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그죠?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다른 얘기를 하네요. 한편 그죠? 전환.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서 벌어지는 듯한 기둥을 평행하게 이건 이제 어떤 뭐 높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일자로 세우느냐 아니면 약간 기울여서 세우느냐 그거죠, 그죠? 기둥을 약간 기울이느냐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다 박느냐 그 얘기입니다.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높이가 아니라 평형에 대한 얘기.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서 벌어질 듯한 느낌을 줬다. 만약에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다. 시각적으로 벌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 기둥머리를 중앙을 향해서 약간 기울인다. 이건 이제 안쏠림. 기둥들을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건 가만히 있고 가로 갈수록 귀기둥 같은 경우에 좀 기울인다는 얘기지. 기울이고 높여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건 이제 안쏠림이라고 하는데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게 된다. 이렇게 있으면 그죠? 안정감을 주게 된다. 제일 바깥쪽 기둥을 좀 이렇게 쏠리게 만들면 안쪽으로 쏠리게 만들면 한편 조선시대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제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궁궐이 이제 왕이 사는 곳이니까 기둥을 더 높아버리면 건물이 더 높아 궁궐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이제 건물 또는 주인의 어떤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그죠? 이해되고. 이건 이제 그 지붕에 대한 얘기죠. 이건 이제 기둥에 대한 얘기. 기둥의 어떤 뭐 굵기, 기둥의 높이, 그다음 기둥이 이제 평행한지 안 한지 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붕에 대한 얘기. 지붕.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이제 지붕은 한옥의 이제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지붕.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 이렇게 기둥도 아까 그 귀기둥 올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귀소슴을 해가지고 올려버리는데 이걸 이또 지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높게 만드는 모양이죠.
높게 만들었다. 이처럼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을 높여버린다는 얘기.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이제 조로. 그죠?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든다. 이건 마찬가지 그 귀소승과 비슷하네요. 그죠? 기둥을 높여가지고, 그죠? 중간보다 조금 볼록 올라오는, 양쪽으로 쭉 올라오는. 그리고 또 뭐 조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붕도 그렇게 만드네. 조로는,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승, 그죠? 아까 귀소승, 그죠? 기둥을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양쪽 가쪽에 있는 기둥을 올리는 거. 그건 이제 오르고짐으로써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모든 지붕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들이 이제 건물의 이제 위치, 크기 등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각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어떤 기술은 없었죠.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그죠? 하여튼 뭐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는 이제 석가래.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게 석가래. 그러니까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석가래를 얹는 거지. 지붕을 만들려고. 뭐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석가래를 얹는다고. 그죠? 그리고 그 석가래에다가 이제 그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지붕의 뼈대입니다. 지붕의 뼈대. 그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너무 크고 이제 무겁게 보인다. 원근감이 가까운 쪽이 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석가래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굵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작은 어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사각형에서 위의 길이가 길고 평행사변형에서 위쪽 길이가 길고 사다리꼴, 그죠? 사다리꼴 뒤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좀 짧은 사다리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지, 석가래를. 그죠? 이 석가래, 이게 석가래네. 그죠? 그러니까, 벽을 쭉 만들고, 기둥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석가래를 틱틱틱틱 얹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지붕 주르륵 얹는 거겠지. 그죠? 석가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그 평행사변 사다리꼴을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아래쪽이 조금 이제 끝부분이 좀 무겁게 보인다. 커 보인다. 원근감 때문에. 그죠? 가까운 쪽이 더 크게 보이죠.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런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림 1처럼 처마의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를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다리꼴을 뒤집은 형태, 그죠? 위쪽이 길고 윗변이 길고 아랫면이 좀 짧은, 그러니까 이게 짧고 위쪽이 긴, 그죠? 사다리꼴 형태. 그렇게 만든다. 깎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훌치기를 한다.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붕을 가볍게 하려는 그것만 한 게 아니다.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지붕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다. 결국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자연과 좀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한옥의 이제 지붕 일본식 건물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식 건물이 좀 자연과 주변 환경과 좀 잘 어우러지죠. 그죠? 일본식 건물은 조금 자연보다는 조금 주변 환경보다는 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고려했겠지만 조금 주변과 약간 괴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한국 건물들은 좀 이제 좀 주변과 조금 어우러지는 느낌이다. 그죠? 자연과 조화, 주변과 조화. 그죠? 한옥의 지붕에 따라 지붕에서 요까지가 이제 지붕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공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포. 이게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지붕을 바로 탁 얹는 게 아니라, 그죠? 석가래가 바로 딱 얹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뭘 끼는 거지.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죠? 기둥과 이 천장 사이에, 그 지붕 사이에 끼는 거, 이놈이 공포라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 기둥이 나오고 앞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처마. 그죠? 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처마가 없으면 바로 그냥 문에 막 비가 떨어지겠지.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 축 처진다.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처럼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더 떼는데 이놈 말하는 거야. 이거 그죠? 이게 좀 기역자 뒤집은 것처럼 기역자 그죠?
이 부분 이제 공포를 한다. 이거를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한 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죠. 이거 기둥이죠. 기둥 위에만 요거 있는 거. 지금 그림은 뭡니까 이거? 다포식. 이거 간포가 있네. 그러니까 이 기둥 위에만 있는 거를 주심포식이라 그러고 하고, 기둥 사이에도 이게 기둥이고 이 기둥 사이에 지금 있죠, 그죠? 요 놈이 이제 간포라 그러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다포식이란다. 이놈 다포식이죠. 그러니까 뭐 기둥 위에만 있으면 이제 주심포. 그다음에 이게 좀 기둥 사이에도 막 꼈네. 이제 그림 이처럼, 그죠? 그러면 이제 다포식이라고 한다.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이제 봉정사 극락전과 경복궁에 이제 근정전이 있다. 뭐 극락전은 주심포고 다포식은 이제 긍정전인가, 그죠? 그런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 요놈이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이제 간포, 요놈이 주상포, 간포, 주상포, 간포 이렇게 되겠네, 그죠? 모양 같네요, 그죠? 둘이 모양 같다.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 주심포. 그러니까 주심포는 이제 간포를 안 하고, 그죠? 여기 기둥 위에만 올리는 주상포만 올린 거. 이게 이제 주심포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요.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좀 적어서 간결한 느낌을 주는 거지. 이게 없으면 간결한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이걸 주고, 다포식은 이 간포를 막 껴놓은 거, 많이 넣어놓은 거, 그죠? 공포를 많이 껴놓은 거.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 이제 화려한 느낌을 준다.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서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궁궐이나 사찰과 같이 큰 건물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이제 거리가 멀면 뭐 간포를 하나 껴놓는 게 좀 안정적이지, 그죠? 건물이 클 경우에 그렇게 사용한다. 한편 건물의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지붕 자체가 커지겠지, 그죠? 지붕 자체가 커진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지붕도 이제 위아래로 커진다.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해서 높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붕 자체가 좀 두꺼워진다는 얘기네, 그죠? 위아래로 커진다는 게 지붕 자체가 두꺼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둥. 그러니까 뭐 기둥은 이제 더 높은 나무, 하나의 나무로 지금 기둥은 통나무죠, 통나무. 그러니까 더 긴, 키가 더 큰 나무가 필요한데 그게 좀 구하기 힘들지, 그죠? 그게 힘들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 더 긴 놈을 구해야 되나? 구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뭐 낀다는 얘기지, 그죠? 그때 이제 공포를 사용해 가지고 더 높은 공포를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이 공포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 지우개가 더 굵으면 되겠네요, 그죠? 더 굵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 지붕도 같이 올라가겠지, 그죠? 어디 갔나?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그죠?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이 이에 비례해서 높게 만들기가 어렵죠. 기둥을 높일 수가 없는 거지. 더 높은 나무가 구하기 힘들다, 그죠?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가 이제 비례가 깨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에 지붕의 굵기가 딱 돼 있으면 지붕의 어떤 두께가 어느 정도 딱 비율로 딱 맞아지면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데, 지붕이 너무 굵어져. 지붕이 너무 굵어진다고. 그러면은 비례가 깨진다, 그 말이죠, 그죠? 이거는 높이가 변하지가 않는데 이놈만 굵어지면 좀 모양새가 좀 비례가 깨진다 볼 수 있지, 그죠? 비례가 깨진다고 볼 수 있죠.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공포가 이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그죠? 이놈이 보완한다는 얘기. 기둥이 있고 공포가 있고 지붕이 있는데 이놈이 좀 두꺼워지면, 이놈이 좀 굵어지면 요 사이가 더 굵어지면 이 올라가잖아. 지붕이 올라가잖아. 지붕의 높이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비례가 조금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높이를 보완한다.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그죠? 처마의 지지를 도와서 처마를 더 길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 이게 쭉 길게 쭉 삐져나오도록 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이제 확장. 수평적으로 처마가 길어지니까, 처마가 비 안 맞는 이게 문이고 이 처마가 나무 같잖아요. 이 처마 밑으로 물이 떨어지겠지, 비가 오면, 그죠? 이게 처마가 쭉 길게 많이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공포 때문에, 공포를 이용해서, 그죠? 공포를 잘 만들면 이게 앞으로 쭉 공포를 좀 앞으로 좀 길게 만들면은 처마가 더 길게 만들 수 있겠지, 그죠?
공포를 조정해서 이렇게 뭐 지붕의 길이를 좀 확장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 확장. 그죠? 그다음에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포가 더 두꺼워지면 더 두꺼워질수록 지붕의 높이는 더 올라가겠지. 그죠?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 그죠?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한다.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하는 동시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비례가 깨지는 걸 막아준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애초에 세 가지에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지붕, 기둥, 공포, 그죠? 지붕의 굵기, 지붕의 높이, 지붕의 평행, 그죠? 그다음에 지붕이 아니라 기둥의 굵기, 기둥의 높이, 기둥의 평행, 그죠? 그다음에 지붕,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공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쫙 정리를 하네요. 정리합시다. 이 부분 마지막 문단 정리.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뭐 지속적으로 변화하겠지 당연히. 그죠? 변화하겠지. 얘들이 뭐 계속 이제 같은 걸로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지붕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했다. 그렇겠지. 시대에 따라서 뭐 지붕의 모양도 바뀌고 처마의 곡선도 조금씩 바뀌고 그랬겠지. 조선 후기에는 베을린 기둥. 그러니까 배가 불룩한 거 위쪽에는 좀 가늘고 중간에는 좀 굵고 아랫부분도 좀 가늘고 이런 것도 베을린 기둥 사용이 좀 줄어들고 미늘린 기둥이 이제 주로 사용. 미늘림은 통일자를 하지 않았나? 그죠? 똑같던 미늘린 기둥은 똑같은 게 아니라 통일자가 아니구나. 이제 위쪽이 좀 가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미늘린 기둥. 조선 후기에는 이런 걸 만들었나 보네. 그죠? 미늘린 기둥을 주로 사용했다. 베을린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가늘고 중간에 좀 두껍고 아래도 좀 가는 베을린 기둥. 하여튼 그런 거 사용했다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대요. 미늘린 기둥으로. 유형이 바뀔 수가 있지. 고려시대에 사용되던 주심포 형식. 주심포는 고려시대에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거 기둥 위에 하나만 올려두는 거죠. 기둥 위에만 올려두는 거.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려주는 주심포 형식이었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다포 이렇게 많이 꼈다. 간포를 껴가지고 그죠? 다포 공포를 많이 꼈다. 다포식으로 이제 대체되었다. 뭐 변화가 생기겠지 당연히. 그죠? 유행 따라 바뀌겠지. 이런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미의식, 고려 시대는 어떤 미의식을 가지고 있고 뭐 조선 시대는 어떤 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뭐 좋았던 미의식, 그러니까 뭐 건물 만들 때 뭐 웬만하면 같은 값이면 조금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 좋아했던 모양을 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아니 이번에 만드는데 대충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야 이거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겠지. 그죠?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의 어떤 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문제 단순 내용 일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그죠? 뭐 전개 방식. 그래 한번 볼까? 슬쩍. 그 한옥이 미적 효과를 얻는데 미치는 어떤 구성 요소 세 가지. 응? 그 뭐 지붕, 기둥, 공포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바로 답이 나왔고 2번 아닌 것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뭐 중국 건물의 기둥과 한옥 기둥의 또 배치 방식의 차이점. 중국 건물은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건 질문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이게 대답을 못 하죠. 중국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본 건물도 언급을 안 했죠. 제가 그냥 얘기한 거고, 그죠? 일본, 중국 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비교를 한 게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3번도 아닌 것은 다포식에서는 기둥 위의 공포와 기둥 사이의 공포가 모양이 다르다. 똑같다 그랬잖아. 공포는 모양이 똑같아요. 둘의 모양 같다. 그죠? 간포와 주상포는 모양이 같다. 그죠? 바로 틀려버렸죠. 3번. 그 다음 4번 봅시다. 공통적인 효과. 기억 니크스 사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 기억이 뭔데?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이거 표시를 하면 못 찾겠어. 기억이 아니 귀소씀의 효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조로 또 마찬가지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거고 디귿도 훌치기는 가벼운 인상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무게를 좀 가볍게 해준다. 가벼운 인상을 준다.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죠? 바로 답 나오고 내용 일치죠.
5번도 뭐 결국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답이 2번입니다. 이건 뭐 읽어보면 한옥에 대한 얘기고 그 자연과 어떤 뭐 조화를 이룬다 그 얘기고 2번 봅시다. 안솔림은 기둥머리 사이와 기둥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만들므로써 이 기둥머리 사이 그러니까 기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머리는 윗부분을 말할 거고 기둥 뿌리는 아랫부분을 말하겠지. 안솔림은 뭡니까? 안쪽으로 쏠리도록 기둥을 안쪽으로 쏠리도록 만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르게 만들므로써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낸다. 안솔림을 이용해서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권위는 지붕 높이지. 그죠? 아, 지붕 높이가 아니라 기둥의 높이입니다. 기둥의 높이. 기둥의 높이가 권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둥의 높이. 안솔림으로 이제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둥의 높이. 그죠? 안솔림으로 뭐 많이 기울이면 막 권위가 높아지나? 그죠? 아니죠, 그죠? 답 바로 쉽게 나오고 6번 뭐 그냥 어휘잖아요. 뭐 세운다? A가 어딨냐? 뭐를 세운다고? 기둥을 세운다고, 그죠? 기둥을 세운대, 기둥을. 그러면 양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고집 세우는 거 틀렸고 완전히 틀렸죠. 귀를 세운다 틀렸죠. 신기록 세우는 거 틀렸고 팻말을 세웠다, 기둥을 세웠다. 고집 확실히 아니고 양농원을 세웠다. 이 건물이 자체니까 양농원보다는 이제 팻말이 더 가깝네요, 그죠? 답 3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정보들이 쪼르륵 쏟아지는 낯선 단어들이 쪼르륵 쏟아지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